영화 같은 보이스피싱 기법이 알려지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먼저 그 수법을 영상으로 재구성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김 씨에게 한 저축은행의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가 왔는데요. 우리도 종종 봤죠, 이런 거. 네. 여기 이제 전화를 걸자 은행 직원은 대출 가능합니다. 금감원에 확인해 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해요. 합법적이니까 진행하는 문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믿고 대출 신청했는데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그래야 이제 저금리로 대출된다고. 4천만 원을 김 씨 통장으로 입금해 주더니 이 돈을 10여 차례에 나눠서 다시 보내라고 했답니다. 네. 그래, 못 믿어서 저축은행 대표번호로 재차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었답니다. 본사이라고 확인되세요, 이분은. 그냥 담당자분 믿고 진행하시면 되세요, 고객님. 하지만 알고 보니 김 씨가 통한 금감원, 저축은행 직원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다는 거죠. 네. 김 씨 계좌에다 돈 넣어주고 빼서 돈 세탁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김 씨가 항의 전화를 합니다. 네. 피해를 봤다고 신고를 하는데. 피해를 제가 지금 봤어요. 민원 관련해가지고 접수할 거고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근데. 죄송한데. 네? 당황하셨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건 뭐 진짜, 이건 뭐 화가 난다고 해야 합니까? 황당하다고 해야 합니까? 그죠? 네. 저 마지막에 금융사기 당해갖고 신고했는데 세상에 전화 받은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 나예요 이래버린 거예요. 모든 전화를 중간에 다 가로채 갖고서는 네. 전화를 연결을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보통은 저렇게 모든 목적 달성이 끝났으면 전화를 안 받아버릴 텐데 또 그 전화를 받아서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조롱하고 우롱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 가장 돈이 다급한 사람들, 제1금융권 등에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보고 다급한 마음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노려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피싱으로 낚는다 해서 이제 스미싱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네. 이런 범죄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우리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중국동포 등의 목소리가 나와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라면은 지금 그것들을 넘어서 2번, 3번 전화를 했을 때 한 곳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금감원이라든지 모든 전화가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범죄의 수법들이 굉장히 좀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앱이 깔렸다고 스미싱이니까요. 네. 예를 들어 문자 클릭해보면 이제 그 악성 코드 같은 게 깔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금감원 전화했더니, 경찰 전화했더니, 다 그 조직원들한테 연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데요. 이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뭐 이런 걸 어떻게 당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저도 당했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이제 네.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스미싱인데요. 네. 뭐 누가 저에게 5천 원을 입금했다 그러면서 이걸 빨리 눌러가지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웠어요. 네. 그랬더니 오늘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거기에 접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취소될 수 있다. 빨리 네.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누구라도 뭐 궁금해서라도 좀 눌러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의 그 앱을 깔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앱을 깔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금감원이든 어디든 간에 전부 다 이제 중간에서 이 전화를 가로채니까. 네. 금전적 피해는 안 보신 거죠? 다행히. 저는 안 봤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뭐 연로하신 고향의 부모님들만 당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정말 멀쩡한 직업 갖고 있는 분들 뭐 많죠? 피해자. 제 친구들 변호사들도 많이 당했고요. 사실 네. 판검사들도 당했고요. 네. 요즘에 금감원에서 10월 30일 날 했던 설문조사에 의하게 되면 네. 오히려 그 40, 50대가 가장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네. 오히려 60대는 19.8% 정도밖에 그러니까요. 피해를 안 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20대가 더 많이 당한다고 나오고 네.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피싱. 예전에 MSN 메신저 있었을 때 또 이렇게 노트북으로 일하다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 김병민 교수 하는데 뭐 돈 좀 빌려주세요. 이거 뭐지?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카카오톡으로 뭐 한 30만 원 빌려줘, 50만 원 네. 빌려줘 이래가지고 당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친구 이름으로. 네, 친구 이름으로. 네. 근데 이제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까지 그대로 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로필 사진이 뜨면 당연히 그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얘기를 조금 길게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착각을 그러니까 네.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빨리 급하니까 보내라는 식으로 채근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 그 말씀하신 개그맨 이국주 씨가 최근에 또 이런 카카오톡 메신저 피싱, 네, 이런 거예요. 난 지금 뭐 일어났어, 무엇, 뭐 이렇게, 급하게 송금해야 할 곳이 있다. 네. 이거 지금 이국주라는 개그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가 이국주라는 개그맨인지 친구 개그맨인 줄 알고, 자, 다음 거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국주 씨가
누가 저라고 하고 돈 빌려달라면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라고 이제 피해 보고 난 다음에 네. 근데 또 일어난 거예요. 네. 나 지금 미팅 중인데 언니한테 부탁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언니라는 관계를 아는 것 보면 들어와서 한참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게 되는 치밀함까지 보이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없다. 저 무슨 사진을 찍어 통화가 보내는 불가능하니까 지금 미팅 중에 있다면서. 아, 회의 중에 중이라고. 있다는 사진을 찍어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너무나 다급한 500만 나머지 보내달라. 돈을 네. 좀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정말 네. 절친한 지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심리를 좀 이용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신종 범죄 사기에 연루돼 갖고서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진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네. 화면에서 이국주 씨가 그 보여줬던 푸사 보시게 되면 밑에 프로필 사진? 빨강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네. 그 빨간색 지구 표시가 나오는 건데 저기 IP 주소가 해외에 있을 때 전화수로 나타난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피해를 저기에선 안 나타났는데 아까 그 다음 거. 네. 그 밑에 빨갛게 나오는 게 아니 그 중간 거였는데 네, 네, 네. 어쨌든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저렇게 지금 아, 보인다는 저게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해외에 네, 있다는 네, 겁니까? 해외 서버가 있을 때 저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지금 있고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으면 개인적인 사정, 둘만이 아는 여러 가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물어봐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전화해서 확인해보면 제일 확실할 텐데 목소리 듣고 또 우리가 친구가 한 100만 원 빌려달라 했는데 또 뭐 그걸 확인하다가 이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그렇죠. 통계만 봐도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피해액이. 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접수된 게 1만 6천 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관련된 피해만 1,796억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이상 다 증가된 금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수도 증가되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피해 금액도 증가가 되게 되는데 네. 관련된 수법도 계속 진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 보이스피싱 그리고 지금은 스미싱 등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가 않은 건데 네.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 등에 대해서 인력 부족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도 빨리 좀 확충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올해 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경찰이 올 6개월 동안 잡은 사범만 19,000명입니다. 19,000명. 그래서 보이스피싱 업계에 1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는데 중국 사람들 빼고 맞는 것 같아요. 대충 10만 명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번다고 쳐도 한 달에 1,0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 네. 전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피해 액수가, 네.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이 어려우니까 청년들에게 쉽게 돈 벌 수 있다. 그래갖고서는 네. 보이스피싱 범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해외로 가보니까 거기에 엉뚱한 공간에 가둬놓고서는 강력 폭력 행위들까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잘못 발을 들여놨다가는 잠깐의 범죄에서 그러니까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네. 큰일 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최근에 일어난 또 다른 사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경찰차가 순찰을 도는데 이렇게 순찰 도는데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다급한 게 멈춰봐라 이거죠, 경찰한테. 그 뒤에 할머니 서 계시고요. 뒤에 외국인 청년도 서 있고요. 저 외국인 청년도 있고, 여기 할머니 서 있고요. 할머니는 딸이 사채를 많이 써서 납치됐다고 5천만 원 줘야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돈 준비해갖고 나오는 자리에 딸이 나오질 않자 할아버지는 줄 수 없다고 버티고 할머니는 아니 지금 5천만 원 빨리 주자 이런 상황이에요. 우연히 근데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잡은 거예요. 만약에 경찰차가 안 지나갔으면 할아버지는 다급해서 5천만 원 줄 수도 있죠. 잡혔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진짜 지금은 뭐 뉴스 가치가 없어서 보도 안 될 뿐 오늘 또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사례에서는 상당히 조금 다행스러웠던 거는 네. 그 보이스피싱의 원래 그 조직원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외국인 청년이었는데 정말 지나가는 행인처럼 되게 순하게 생긴 사람이어서 누구도 그 사람이 정말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저런 식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또 뭐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눌한 척하면서 저희가 소리를 죽여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알려줘서 잡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노인들이 조금 더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 훈련이 되면서 좀 이런 피해를 막는 사례가 오히려 생겨나고 있다. 근데 네. 일본 같은 데서는 그래서 ATM 기계를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보이스피싱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도 지금 현금 송금하면 얼마 정도는 인출 못 하잖아요. 100만 원. 네. 100만 원 이상을 송금하면 네. 30분 정도 30분 동안 인출 지연하는 제도가 있죠. 네. 참 보이스피싱 막으려고 여러 가지 생활까지 불편해집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범들 목소리를 전부 국민들에게 제보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영화 제목 따서 근원 목소리라고 하는데 몇 가지 새로 들어온 거 들어보겠습니다. 농협과 하나은행 통장에 발견이 되었을 본인 이주 계좌 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본인이 몇 개의 계좌를 직접 개설했는지 이 계좌 개설 개수를 진술해 주시는데 20개요. 네? 20개요. 20개이시고 네. 네. 그 부분 확인했고요. 네. 예, 저 지금 근데 힘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좀 그만해도 될까요? 네. 왜요? 지금 제 계좌가 조영당인데 이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사기치다가 힘들어진 거예요. 네. 본인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시면서 뭐하러 그러세요? 제가 처음부터 그 본인 여권강인 거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 계좌가 지금 중지가 된 거예요? 지금 본인 이름으로 저희가 대표 통장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였어요. 자기 범행수법을 이야기하고 통장을 왜 있습니다. 네. 만들어요? 제 걸로? 그거 저희가 당연히 그 나쁜 데 쓰려고 그러죠. 왜요? 살려고, 돈 벌려고요. 아까는 근데 금융감독원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본인 왜 그런지 알면서 뭐하러 그러세요? 힘 빠지게. 다음 거 사이버 보겠습니다. 경찰청이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수사 중에 본인 앞에 연루된 사건이 있어서 전화 드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통으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라고요. 시간 나면 가야지.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고. 시간 나면 오시는 게 아니고요. 네. 오시라고요. 아니, 내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요. 아니, 그쪽에서 내한테 볼 일이 있으면은 출두 명령서라든지 소환장이라든지 그런 걸 보내야지. 전화로 보내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몰상식하게. 이게 수사가 맞아요. 182번이라고요. 안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요, 아줌마. 어디가 아줌마입니까? 오락관에 그 조선족 냄새가 솔솔 나는데, 응? 너나 조수동 냄새가 슬슬 난다야. 야. 자, 여기까지 보죠. 저희가 재밌으라고 두 가지 사례 준비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규모가 해마다 너무 커지고 있고, 최근에 160억대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했더니 거기 자료 중에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정말 이렇게 휴대전화 번호 있고, 이렇게 88년생,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저렇게 맞춤형으로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 하다 보니까 네. 일부에 대한 국민들은 속아갖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개연성 있고 그럴 수 있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 네. 조금 전에 목소리 들었지만 굉장히 과거 같은 중고통포 목소리가 아닙니다. 젊은 청년이고 또 때로는 젊은 여성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목소리를 접근하게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금감원의 이런 홈페이지 예방법처럼 수시로 관련된 범죄들을 체크해서 예방하는 것 네. 외에는 큰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스미싱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노영 변호사님이 저한테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자 보내가지고 제가 그거 모임 장소 알아보려고 딱 눌렀는데 그렇죠. 그게 악성 코드가 박히는 이걸 참 대응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쉽지만 그러니까요. 본인이 네. 정말 그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게 가짜라고 어떻게 의심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거보다 아까 좀 전에 자료를 보니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된다라는 네. 걸 느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의 들어가 있고 특히 맞춤형으로 아까 햇살론에 받네 안 받네 이러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모르게 내 정보가 지금 여기저기 다 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철저히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밑그림 보셨지만, 네. 기본적으로 돈 소액이든, 네. 돈 누가 지인이나 가족이 불려달라고 할 때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수고하셨고요. 수사건건 저희는 내일 전재수, 김수민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